옛날 풍수지리를 공부하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좋은 집터와 운이 들어오는 묘자리를 알려주었고 그의 말대로 집을 짓거나 묘를 쓴 사람들은 부자가 되거나 관직에 올라 잘 먹고 잘 살았죠. 그리고 선비는 그들에게 받은 돈으로 가정을 꾸려나갔는데 아들 셋을 포함한 5 식구가 먹고 살기에는 턱없이 적은 돈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선비의 가족들은 겨우 입에 풀칠을 하며 살고 있었죠. 그리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인지 어느 날 갑자기 첫째가 선비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남에게는 좋은 땅을 알려주어 부자가 되게 하시는데 어찌하여 우리 집은 이토록 가난합니까? 저도 남들처럼 쌀밥을 한번 배 터지게 먹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 이제 남 좋은 일은 그만하시고 우리도 좋은 터에 집을 지어 잘 먹고 잘 살아보는 게 어떠하겠습니까? 첫째의 말을 듣고 있던 선비가 말했습니다. 나 역시 매일같이 가족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단다. 그래서 주변에 좋은 집터를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보고 있었지. 그리고 마침내 마을 밖공터에 좋은 기운이 흐르는 땅을 하나 발견했단다. 하지만 우리가 땅을 선택하듯이 땅도 그 주인을 선택하는 법. 안타깝게도 그 땅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더구나. 그러니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아니,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땅이 주인을 선택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가 먼저 나가 그곳에서 움막을 짓고 살아보겠습니다. 말을 마치자마자 첫째는 짐을 챙겨 마을 밖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기운이 좋다는 땅에 볏짚을 엮어 움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살기로 했죠. 하루, 이틀이 지나고 땅이 주인을 선택한다는 선비의 말이 무색하게 첫째는 별 탈 없이 움막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드디어 일이 터졌습니다. 꿈속에 머리가 새하얀 할아버지가 나타나 첫째에게 호통을 치며 내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인도 아닌 녀석이 여서 뭐 하는 게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우레와 같은 호통 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깬 첫째는 벌떡 일어나 짐을 챙겨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둘째는 첫째가 그곳에서 도망쳤다는 사실을 듣고는 바로 아버지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형님은 아무래도 그 땅의 주인이 아닌 듯합니다. 대신 제가 그 땅의 주인일 수도 있으니 그곳에서 한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들도 그 말을 남기고는 움막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둘째도 그 땅의 주인이 아니었던 건지 열흘이 못 되어 꿈속에 나타난 할아버지에게 혼나고는 쫓기듯이 도망쳐 나왔죠. 마지막으로 두 형들이 버티지 못하고 도망쳐 온 것을 본 막내 아들이 말했습니다. 비록 제 나이가 어리기는 하나 저는 두 형님들과는 다르게 담력 하나만은 자신 있습니다. 아무리 산신령처럼 보이는 할아버지가 나타난다고 해도 꼭 버티고 살아 집안의 보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사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두 형들도 못한 것을 내가 하겠다는 것이냐? 알겠다. 내가 그리 말하니 그곳으로 가서 사는 것을 허락하마. 대신 위험하면 바로 집으로 도망쳐와야 한다. 꼭 명심하고 명심해라. 막내는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움막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열흘도 못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셋째는 열흘이 넘도록 그곳에서 아무 탈 없이 지냈습니다. 이상하게도 막내에게만은 꿈속에 할아버지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막내가 움막 생활을 한 지 1달, 2달, 어느덧 1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막내가 좋은 터의 자리를 잡아서인지 그곳에서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집안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선비는 한 관리의 묘자리를 봐주었는데 그 관리는 선비가 말한 곳에 아버지를 모시고 나서 아들이 과거에 붙는 경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죠. 그 후로 선비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로 인해 큰 돈을 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원한 대로 배 터지게 쌀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돈 걱정 없는 행복한 날을 보내던 중 선비는 아내를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늙음하게 막내 아들 덕분에 넉넉하고 편안하게 살고 있으니 이보다 큰 행복이 어디 있겠소? 부유함이 여기에만 그치지 않고 두 형들에게까지 미쳤으니 내 이제 더 이상 걱정이 없소이다. 다만 한 가지 당신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말해보시지요. 막내는 대체 누구의 아이요? 순간 부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뭔 일이 있습니까? 남편의 갑작스런 추궁에 놀라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부인에게 선비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막내가 내 아이가 아니란 것을 아오. 그리고 내 그것을 어찌 안 줄 아오. 왜냐면 이번에 자식들에게 말해준 집터가 우리 이 씨의 것이 아니라 김 씨의 집터였기 때문이요. 이 씨 집안에 사람이 살면 필시 내쫓기는 곳이었단 말이오. 그러자 그의 말을 들은 아내가 고개를 숙이고는 말했습니다. 사실 예전에 과객을 집에서 재워준 적이 있지요. 그 과객은 당신과 같은 방에서 잠을 잤고요. 한데 한밤중에 누군가가 제 방으로 슬그머니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 그게 당연히 당신인 줄 알았고 저를 품으시길래 아무 생각 없이 함께 밤을 보냈지요. 하지만 모든 일을 끝마치고 그 사람이 방을 나서고 나서야 의심이 들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그리하여 의심이 가면서도 모른 척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아이가 들어서서 막내를 낳게 되었죠. 서방님, 이제야 진실을 말해 죄송합니다. 이에 선비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할 것 없소. 당신의 잘못이 아니니 내 책망할 이유도 없겠지. 그리고 내가 이미 막내를 아들로 삼았고 막내도 나를 아버지로 여기고 있지 않소. 이 또한 우리 부부가 늑바탕에 편안하게 누릴 운명이었던 게니 너무 개의치 마시구려. 자네의 잘못이 아니니 너무 책망하지 마시구려. 그리고 잠시 뜸을 들이던 선비는 뭔가 생각이 난 듯 부인에게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또한 이 사실은 우리 두 사람만 알고 있읍시다. 지금 와서 말해봤자 형제들 사이에 분란만 생길 것이 뻔하니 말이오. 그러니 이 사실을 무덤까지 안고 가기로 합시다. 그리 해주겠소? 선비의 말에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선비는 죽을 때까지 막내 아들이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부인 역시 마찬가지였죠. 오히려 막내가 움막에서 지냈기에 이 모든 부를 이룰 수 있다며 추켜세웠고 그 모습을 본 첫째와 둘째는 예전과는 다르게 막내를 배포가 큰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어린 동생이지만 그의 기계를 닮으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둘은 나중에 배포가 큰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후에 무과에 진학해 나라를 위해 싸우는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막내는 아버지가 말한 곳에서 지내면서 가난하던 집안이 살아나는 것을 본 탓인지 나중에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풍수지리사가 되었고 후에 조선 팔도에 자신의 이름을 알릴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집안의 터를 잘 잡아 이룬 것일 수도 있지만 아내의 흠을 덮어주고 자신의 자식이 아님에도 품어준 선비의 넓은 마음 때문에 비롯된 것이 아닐까 싶네요. 이상 야담 설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